서울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긴급조치 나섰다는 어젯밤에 소식이 있었는데 내년에 바꾸기로 했던 오래된 수도관을 1년 앞당겨서 올해 안에 바꾸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백운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건 영등포구청역에서 도림교에 이르는 1.75km의 노후배관입니다. 설치 연도는 1973년,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SBS 보도가 나간 지 4시간 만인 어제 자정쯤 물레동 현장을 찾아 먹는 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치욕적인 일이라며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빠르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장 지시에 서울시는 원래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문제의 노후배관 교체를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금년 중에 긴급 예산을 마련을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2,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하지만 2달 뒤 착공에도 공사에만 3개월 이상 걸려 올해 말이나 돼야 배관 교체를 마칠 수 있습니다. 노후배관 교체 공사를 마무리할 때까진 수도사업소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수질 변화를 감시하는 것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도 붉은 수돗물 사태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입니다. 서울시는 1984년부터 노후배관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교체되지 않은 노후배관이 서울에만 138km에 달합니다. 영등포구에 가장 긴 14km의 노후배관이 있고 강남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에도 10km 넘는 노후배관이 퍼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노후배관을 교체하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릴 걸로 보고 있어 수돗물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는 인천에 이어서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주민들 불편, 또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에 경기도 광주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수질 검사에선 문제가 없다면서도 왜 붉은 물이 나오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이 가방에서 황갈색으로 변한 수돗물 필터가 쏟아져 나옵니다. 경기 광주의 한 빌라 주민이 채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쓴 필터입니다. 한 2-3달에 한 번씩 이런 필터 하나만 갈아주면 됐었는데 2달 전부터 하루에 하나씩 갈아서 답답한 마음에 붉은 수돗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까지 직접 만들어 내걸었습니다. 현수막을 보고 부랴부랴 수도꼭지에 필터를 단 다른 주민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 물을 써도 된다고 하면 색깔은 자기네도 아직은 못하겠다고 모른다고 이런 걸 보고 그냥 먹으라니까 한심하죠. 이곳에 사는 주민은 이렇게 하얀 물티슈를 15분 정도 이 수도꼭지에 대고 물을 흘려보냈더니 이렇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400가구 남짓한 이 빌라에서만 이달 3일부터 지금까지 16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시나 수자원공사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면서 그런 게 약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수질의 검사 결과는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 없다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좀 더 정확한 원인 파악은 경기 광주 수도관리단 측은 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에서 정밀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오늘 전격 교체됐습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바로 청와대를 연결해서 교체 배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성, 김수현에 이은 세 번째 청와대 정책사령탑.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선택했습니다. 재벌개혁 전도사에서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년 만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김신임 정책실장.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경청과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경제수석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습니다.
청와대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하다가 기재부로 돌아간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청와대에 돌아왔습니다. 세계 경제 여건이 어렵고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급작스런 교체에 문책론이냐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실장과 수석 모두 경제 전문가로 구성한 데 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한 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오늘 전격적인 교체, 이 교체냐 문책이냐 여러 분석이 있던데 청와대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네, 일단 김수현 전 실장 초대 사회수석부터 했으니까 2년이 넘긴 했지만 정책실장 된 지는 이제 7달 좀 넘은 거거든요. 윤종원 전 수석은 딱 1년 됐고요. 거기다 경제지표 여러모로 안 좋다 보니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근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 김수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문책이란 표현은 좀 안 맞는다는 게 청와대 중평입니다. 사회정책 분야의 기틀을 잡으면서 청와대 생활 2년 이상 하면서 진이 빠진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워낙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만큼 다른 자리에 중용될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절반의 문책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 정책실장 자리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기용한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네, 김상조 실장 오늘 한 얘기의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일관성과 유연성이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짧게 보셨는데 설명을 좀 더 들어보시죠. 기업을 비롯한 시장 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입니다.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간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환경도 급변하고 또 과도기에는 굴곡도 많으니까 고집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인사 발표가 나자 당장 야당에선 이번에도 돌려막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현 정부에서 자리를 옮긴 인사들이 상당하다 보니까 인사 때마다 돌려막기란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는데요. 이번엔 김상조, 이호승 두 사람 모두 경제 실정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인데 승승장구한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말로 받았습니다. 특히 김상조 신임 실장에 대해선 재벌 저격수로 흔히 불리지만 기업과 소통하는 현실주의자라면서 시장에도 활력이 될 거란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 동안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박 2일 동안 전략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과시했는데 북한이 시진핑 주석에게 황제급 예우를 했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입니다. 중국 오성 홍기 배경에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가 등장합니다. 북중 정상이 어제 함께 본 대집단 체조의 한 장면입니다. 시 주석 방문에 맞춰 북한이 특별 공연을 준비한 겁니다. 시 주석은 공연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위대한 새 시대를 맞이한 초중친선 단결사의 아름답고 소중한 한 페이지를 아로새기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로 시 주석을 초대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펑리위안 여사와 한복 차림의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조종 두 당 역사의 길이 전할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었습니다. 북한의 파격 의전이 이어지면서 외신들은 시 주석이 황제 대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오늘 두 정상이 양국 친선의 상징인 북중 우이탑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한 시 주석은 평양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국빈 방문으로는 짧은 1박 2일간의 일정이었지만 전략적 밀착 관계를 과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시 주석의 도착 모습 등을 하루 늦게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보좌해오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시 주석 영접단에 정식으로 포함됐습니다.
김여정 바로 앞에는 숙청설이 돌았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섰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무선 이어폰을 끼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맡았던 의전 임무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북한 방문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 점이 관심인데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일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 이런 뜻을 밝히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여기에서 시 주석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네. 북한의 안전 문제 해결,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비핵화 협상판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끼어들겠다 이런 의미겠죠. 네. 그래서 기존 남북미 3자 구도에서 4자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곤 있습니다만 미국이 이걸 받아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뜻대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매체 보도를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좀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건데 이건 앞으로 북미 협상에 좋은 신호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북미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인데 북한이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 유관국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미국과 대화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꼭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건 어떤 점 때문에 그런가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겠다 이런 네. 뜻을 밝히긴 했는데 네. 이 그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은 유관국, 즉 미국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뭐를 하겠다 또 이렇게 내놓은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기존 입장, 즉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한 북한이 먼저 움직이진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변화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네. 더구나 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중국 쪽 보도에는 있는데 북한 쪽 보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긴 한데 협상이 재개가 되더라도 과연 진전이 있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북한 선박이 강원 삼척항에 정박한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은 지난 17일 그러니까 월요일 국방부 브리핑은 청와대 안보실과 사전에 협의한 거라고 오늘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었다고 잘못 브리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 안보실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축소나 은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합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틀 전인 15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으로 왔다고 해경이 청와대와 합참 등에 보고하고 보도자료까지 냈는데도 군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했고 대다수 언론과 국민은 표류하던 작은 배가 바다에서 발견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합참 브리핑 내용은 청와대 안보실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전체 상황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판단했고 발표문 내용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경계태세에 문제 없다고 한 건 아니하고 잘못한 것이어서 청와대 안보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서 축소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근이라는 말이 북한 선박의 삼척항 정박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가리는 동안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청와대와 군은 정박 사실에 관한 언론 보도 전까지 오해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근이라는 단어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비상식적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했고 국민에게 사과한 국방장관이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축소 은폐가 없었다고 미리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리 없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녀 같은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논란은 잊을만 하면 다시 불거지곤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유명 연예인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병원이 어떤 식으로 영업해왔는지, 보건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 최희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피성형외과에서 2년 동안 일했다는 김모 씨. 피성형외과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왔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다녀서 지금 활동하시는 드디어 혼자 손녀인데 그냥 일반인 혈관 잡고 계속 저희가 깰만 하면 주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병원 안 3번 수술방이 프로포폴 투약 공간으로 활용됐다고 덧붙입니다. 그게 수면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약한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맞았기 때문에 수납액이 좀 많이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 씨가 언급한 유명 연예인 A씨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도 가능하다고 상담해 줍니다. 보톡스 하면 잘 수 있다고 제가 전해들었어요. 좀 단골이라고 하셔가지고. 프로포폴 투약 장소라는 3번 수술방. 의료용 베드와 냉장고 같은 방 안 구성물이 제보자의 말과 같았습니다. 연예인 A씨에게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A씨는 시술을 위해 합법적인 수면 마취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저한테 수면 마취를 해준 건 사실인데요. 제가 마취를 더 해달라거나 그 주사액을 말하면서 더 놔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식약처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문제의 병원은 수면 마취제로 프로포폴만 사용해왔습니다. 프로포폴은 지난 2011년 마약류로 지정돼 투약자와 목적, 사용량 등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A씨가 합법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사투는 있어도 했다는 그런 증거는 아니에요. 프로포폴을 그렇게 주사를 하려면 장부 조작을 해야 돼요. 프로포폴은 국가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술 환자들 이렇게 더 많은 양이 들어갔다고 보고를 하고 빼는 거예요. 진료기록부에서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어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요. 2주 넘게 병원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에게 불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사로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 담보를 10일을 받은 거거든요. 다만 이 의사는 연예인 A씨는 원장이 전담해 A씨의 불법 투약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피성형외과가 프로포폴을 빼돌려 불법 투약한 정황을 잡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집에 가는 여성들 뒤를 바짝 쫓아갔던 남성에 대해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본인 힘든 걸 하소연하고 싶어서 밤에 여성들을 쫓아갔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는데 어제 경기도 안양에선 복면을 쓰고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룻밤 사이 귀갓길 여성 2명을 뒤쫓다 붙잡힌 39살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 혐의는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뒤를 쫓은 건 맞지만 자신의 고민을 하소연하기 위해 말을 걸려 했을 뿐이란 겁니다. 경찰은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씨의 당시 행적을 캐고 있습니다.
김 씨는 두 번째 쫓던 여성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따지자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난 뒤 근처 편의점에 들러 술을 산 걸로 조사됐습니다. 편의점을 나온 김 씨가 이쪽 골목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당시 목격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집은 이곳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 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거나 추가 범행 대상을 찾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추적하는 것을 약간의 혼선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까지 포함한 그런 행동이 일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어떤 그 정황들을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신고 이틀 만에 검거된 만큼 이 사이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주거 침입 외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따질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안양에선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달아났다가 30분 뒤 의왕시에선 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기도 그거 완전히 다 막혀 문만 내놓고 자라다니 다 격동막. 경찰은 야산으로 도망친 남성을 조금 전 수원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이렇게 여성들 집에 가는 길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림동에서 있었던 이 아찔했던 사건, 또 앞서 보신 서울 강동구에서의 미행과 안양에서의 복면 성추행까지 줄줄이 이어졌는데 어제 새벽에도 서울 강남에서 남성이 혼자 가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 한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의 팔을 잡아챕니다. 여성이 뿌리치려 하자 더 강하게 팔을 잡고 끌고 갑니다. 이 남성은 근처 건물에서 여성을 추행한 뒤 도망쳤습니다. 길거리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성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되게 집 근처면 이어폰 안 돼. 혹시 뒤에 누가 따라올까 봐? 여성들의 귀갓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이런 여성 안심 귀갓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3,000개 가까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관리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 안내 표시가 없거나 노면 표시가 없는 곳이 상당수였습니다. 안심 귀갓길이라면서 정작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역시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지경이다 보니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방법용 남성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직접 호신용품을 마련하는 여성도 늘고 있습니다. 자취하는 친구들 보면은 항상 한두 번씩 그냥 똑똑거리는 소리나 좀 무서운 경우가 호신술이나 아니면 호신용품을 들고 다닌다든지 뭐 그러는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경찰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성범죄 그 착수에 관한 이런 법리적 그 범위를 좀 확장 해석을 해서 엄벌주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분명히 있고요.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감시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경주마에 대한 끔찍한 학대 도축이 벌어져 왔던 게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폭로했던 미국의 동물보호단체는 관련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주에서의 말 학대 영상을 공개했던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가 추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영상 역시 구타 장면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말들이 3분간 머리를 구타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타 측은 말들이 악랄하고 불법적인 구타를 당하고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도축이 이루어지는 장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더러블의 사후복지협회 기준을 본보기로 종합적인 경주마 퇴역 체계를 디자인해야 한다며 말고기 산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마 산업이 정육점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달 전 페타의 영상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경주마 은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또 정책적인 그 방향이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또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와 마사회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국제적으로는 K-팝에서 비롯된 K-학대라는 표현도 언급되기도 하면서 자칫 국제적인 망신을 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가수 비아이 마약 부실 수사 의혹을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 책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경찰 측의 해명은 일관되는데 검찰은 설명이 오락가락하면서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조사받던 제보자 한모 씨로부터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 사건을 빨리 넘겨달라는 검찰 요구를 받고 비아이 관련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 주장을 반박하며 한 씨 사건을 빨리 넘기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확인 결과 당시 검찰은 YG 소속 연예인 3명 등 4명을 자체 수사 중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YG 소속 연예인들과 친분이 있던 제보자 한 씨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검찰도 뒤늦게 YG 관련 마약 수사를 진행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경찰이 마약 투약 의혹을 보고한 비아이는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비아이는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가 당시 비아이는 비중 있는 연예인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요 마약 공급책인 최모 씨를 마약 투약과 판매, 밀수 혐의로 넘겼지만 검찰은 판매 혐의는 빼고 기소해 축소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측은 당시 수사 과정에 사정이 있어 판매 혐의가 빠진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딴 석연찮은 해명으로 부실 수사 책임론이 커지자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축의금을 도둑 맞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 축의금 봉투들이 들어 있었는데 호텔 발레 파킹을 맡겼다가 전문 터리범에게 당한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 호텔 측이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호텔 입장은 어떤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모 씨. 식을 마친 뒤 발레 파킹된 차량에 축의금을 넣어두고 식사를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축의금 중 800만 원 가량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어디서 사라진 걸까? 사건 당일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호텔에서 빠져나오는 신 씨 일행을 줄곧 따라다니는 한 남성. 이 사람이 저를 이제 따라가는 거야. 이 사람이 범인이야. 이 사람이 이제 저희를 왼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신 씨가 차에 축의금을 두고 나오자 잠시 눈치를 살피더니 차 뒤로 숨어 들어갑니다. 주말에는 이제 인원이 많고 사실은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문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범인도 사실 그런 거를 노린 거겠죠. 호텔 측은 보관 요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치라는 없이 가지고 내려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분이 직접적으로다가 그 돈 자체도 거기다가 넣어놓고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이처럼 호텔 외곽에 발레 파킹된 차량들은 차량을 댔다 뺐다를 쉽게 하기 위해 이렇게 운전석이 열려있는 채 주차된 모습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차량 보관을 맡기는 발레 파킹인 만큼 문을 열어둔 호텔 측 책임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차량이 그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 거는 그쪽 책임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차량에 대해서 뭐 차문이 열려 있다라든가 차키가 거기 있다라든가 그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식장 측의 책임이거든요. 보상을 해주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SBS 정성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이름만 바꿔서 계속 영업하고 있다는 소식 그제 전해드렸는데 저희 보도 이후 해당 사이트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트 실제 운영자는 현재 필리핀에 있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 잠잠해지면 이름만 바꿔서 또 돈을 버는 이런 방식 뿌리 뽑을 수는 없는 건지 김영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매매 중개 사이트 화려한 밤은 밤의 전쟁에서 쓰던 아이디로 이용 가능해 사실상 같은 운영진이 개설한 걸로 추정됩니다. 화려한 밤도 SBS 보도 직후 문을 닫긴 했지만 언제든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이버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축적돼 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뭐 서버 빌려서 이렇게 올리는 거야. 쉬운 거니까.
돈도 얼마 안 들고. 운영진을 잡아 고객 서버를 압수하는 게 근본 대책이지만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방장부터 성매매업소와 접촉해 홍보비를 걷는 수금책 등 조직원들이 모두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번호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전화번호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다 보니 경찰 단속도 당장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성매매업소 적발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최대 성매매 포털 밤의 전쟁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A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걸로 보고 인터폴 적색 수배만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3년 동안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이 경찰 추산으로 200억 원이 넘는 상태로 도피 자금이 풍부할 걸로 보여 필리핀 당국과 사법 공조를 통해 적극 검거에 나서지 않는 한 신규 사이트 개설 등 추가 범행을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한국인 유명 여행 작가가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필리핀 전체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사실 더 위험한 곳도 많지만 여행 상품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행 상품 팔 때는 어떤 곳인지 위험 정보를 꼭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40대 여성이 납치됐던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당시 여행 경보 2단계 여행 자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유명 여행 칼럼니스트의 총격 사망 소식이 전해진 필리핀 안티폴로 역시 여행 자제 지역입니다. 현재 외교부는 위험 정도에 따라 여행 유의, 자제, 철수 권고, 금지 등의 4단계 여행 경보 제도를 운영 중인데 소비자가 접하는 여행 상품 광고에선 이런 정보를 사전에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지 국가만 일괄적으로 안내하는 정도로 여행 자제나 철수 권고 지역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상품 기획할 때부터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라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행법은 계약할 때 서면 안내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여행지를 고르는 초기 단계에 안전을 한 번 더 검토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상품 광고 단계에서 여행 경보 등 안전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됩니다. 여행지에 대한 의례적인 안전 정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여행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실 측은 지금보다 여행 금지국을 확대하거나 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초기에 충분히 전달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올해 7월과 8월에만 전기요금을 한 달에 10,000원 정도 깎아주기로 한 방안이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전의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고 또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며 오전부터 3시간 반 동안 진통이 이어진 한국전력 이사회는 결국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관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민건합동 TF가 권고한 누진제 완화 내용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2,800억 원 규모의 손실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약관 개정을 의결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사진의 부담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전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을 경고하면서 한전 측은 이번 사안의 배임 해당 여부를 대형 법무법인 2곳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산업부는 지난해에도 8월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 적용이 이뤄진 만큼 통과만 된다면 올여름에 시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다음 주 중 임시이사회를 열겠다는 계획인데 오늘 보류 결정은 정부가 한전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의 성격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는데 국내 보건의료단체들이 오늘 그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다른 나라 논문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박세영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를 포함해서 5개 단체가 낸 성명서 보시죠. 게임 중독을 다룬 국내 논문은 편향돼 있다, 서구권은 안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52%, 그러니까 논문의 절반 이상이 게임 중독이란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출처를 확인해봤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라고요. 게임 산업을 지지하는 쪽에서 낸 보고서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4나라에서 게임 중독 개념을 인정하지 않거나 중립적인 논문의 비율은 22% 정도였습니다. 성명서에 나왔던 52% 사실이 아닙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겼냐면 게임 중독 개념의 입장이 애매하거나 또 알 수가 없는 논문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고서에 자료 없음 이렇게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다 더해서 서구권 논문의 절반 이상이 마치 WHO 결정에 반대하는 것처럼 부풀려진 숫자가 나온 겁니다. 서구권도 사실은 게임 중독 개념을 인정하고요. 문제점을 연구한 논문이 더 많습니다. 게임 개발자 협회는 게임 중독 개념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없는 논문도 그 개념에 동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WHO 결정에 반대한 걸로 간주해서 계산했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이 내년 말 1년 동안 달 탐사를 하기 위해 궤도선을 쏘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1년이 아닌 석 달만 가동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구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내년 12월 발사해 1년 동안 달 주위를 탐사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달 궤도선입니다. 지난해 9월까지 상세 설계를 마칠 계획이었는데 아직도 크기와 무게조차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일 항우연 노조는 고위 간부들이 연구자들의 기술적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현재 궤도선의 연료 탱크 용량은 260kg. 이 정도면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도 계획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로부터 첨단 관측과 통신 장비를 지원받으려면 최소 1년 임무라는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사업 담당자는 예비 연료를 줄이면 된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현재 이견도 있지만 검토한 결과로는 마진이 좀 작지만 1년은 가능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현재 지금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항우연은 이미 지난 3월 260kg 연료 탱크를 그대로 사용하면 임무 기간은 고작 3.6개월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명 우주 탐사 전문 회사로부터 달 탐사를 하기엔 연료가 부족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내부적인 기술 검토 내용과 공식 해명이 엇갈리는 겁니다. 항우연에 다시 해명을 요청했지만 사업 전담 평가단을 통해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면서 이른바 스펙이 좋지 않아도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게 황 대표의 아들 얘기였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학에서 열린 한국당 황교안 대표 특강. 황 대표는 이른바 스펙이 별로인데도 대기업에 입사한 한 청년의 일화를 꺼냈습니다.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스펙보단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 끝에 황 대표는 이 청년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특강 현장은 웃음으로 끝났다지만 황 대표의 아들 자랑 여러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KT 새 노조가 황 대표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게 재차 주목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KT 부정 채용 의혹이 사실에 가깝다는 의심이 든다는 논평을 냈고
특강이 있었던 대학 게시판엔 아빠가 황교안인 게 취업의 비밀이란 조소 섞인 글이 올랐습니다. 또 특강에 사실상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 그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시장 갔다가 노동자 만났다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의 행동인 거예요. 지지층 확대를 위한 연이은 민생 행보 속에 공감과 소통 노력보다는 헛발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쓴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중동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이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미군 무인기를 격추한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까지 지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섬광과 함께 비행물체가 연기를 내며 추락합니다. 미군은 무인 정찰기가 격추된 모습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군은 국제 영공에 있던 무인기가 공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무인기가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이란 영공을 침범했으며 통신과 식별 장치를 끈 채 비밀리에 정보 수집을 하다 격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일단 사태 확산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Iran made a big mistake. I find it hard to believe it was intentional,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I think that it could have been somebody who was loose and stupid that did it. 하지만 격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지시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 항공기의 이란 영공 일부의 비행을 금지하고 오만을 통해 이란의 대화를 요구하며 미군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격추된 호르무즈 해협은 유조선 피격 사건의 배후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날카로운 대치를 벌여왔던 곳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유명 밴드 그룹 잔나비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보컬 최정훈 씨의 아버지와 SBS가 합의한 반론 보도를 정정보도로 왜곡 발표했습니다. 잔나비 측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개념을 착각했다며 SBS에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SBS는 김학의 전 차관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최 씨의 두 아들이 회사 경영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의 두 아들은 유명 그룹 잔나비의 보컬과 매니저입니다. 최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와 함께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SBS와 최 씨는 지난 18일 언중위에서 최 씨 측 반론 보도만 SB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잔나비 소속사는 오늘 SBS가 정정 반론 보도를 게재했다고 허위 발표했습니다. 반론 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실어주는 것으로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정정 보도와는 전혀 다른 것인데도 정정이란 단어를 교묘히 넣어 마치 SBS가 잔나비 측 주장을 수용한 것처럼 왜곡한 겁니다. 잔나비 소속사와 최 씨 측은 용어의 개념을 착각했다며 사과하고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발표로 SBS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명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지난해부터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는 1위 SK와 2위 두산이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 유병민 기자입니다. 네, 홈런 군단 SK가 시원한 홈런포로 기선을 잡았습니다. 이래 한동민이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선제 솔로포로 포문을 열었고 다음 타자 최정이 좌중간 담장을 살짝 넘어가는 솔로포로 연속 타자 홈런을 완성했습니다. 최정이 이 홈런으로 시즌 16호를 기록하자 로맥이 곧바로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초대형 솔로포를 터뜨려 다시 홈런 공동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SK는 5회 한동민의 1타점 적타로 점수차를 더 벌렸습니다.
마운드에선 소사가 4연승 중인 두산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6회까지 3피안타에 무실점, 삼진 6개를 뽑아내는 완벽 투로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한 경기 차까지 좁혀졌던 두 팀의 승차는 2경기로 벌어집니다. LG와 기아는 잠실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아가 1회 터커의 2타점 적시타로 리드를 잡은 뒤 4회 오른쪽 라인을 타고 흐르는 안치용의 2타점 2루타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LG는 5회 김현수와 최은성의 적시타에 이어 오지환이 역전 석점 홈런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14살 여중생 탁구 천재 신유빈 선수가 역대 가장 어린 나이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신유빈은 여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8승 3패로 12명 중 3위에 올라 3명까지 주어지는 태극마크를 차지했습니다. 2004년 7월 5일생인 신유빈은 만 14세 11개월 16일의 나이로 국가대표가 돼 이에리사 전 태릉 선수촌장, 유남규 삼성생명 감독을 넘어 한국 탁구의 남녀 국가대표 최연소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신인 이경훈 선수가 공동 선두로 출발해 첫 승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경훈이 파5홀에서 세 번째 샷을 잘 붙여 버디로 연결합니다. 이경훈은 첫날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는 깔끔한 경기로 브론슨버근 등 5명과 함께 한타차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국내 여자 골프 2라운드에서는 한상희가 합계 11언더파로 한타차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19살 특급 유망주 자이언 윌리엄슨이 전체 1순위로 뉴올리언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정희동 기자입니다. 19 NBA Draft. The New Orleans Pelicans select Zion Williamson. 예상대로 전체 1순위로 뉴올리언스의 지명을 받은 자이언 윌리엄슨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For me to be selected number one, I mean, I can't dream it no better than that. 2m 1cm, 130kg의 거구에도 빠른 스피드와 엄청난 탄력을 갖춘 윌리엄슨은 듀크대 1학년이던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22.6점, 8.9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쇼트급 유망주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윌리엄슨이 신고 있던 농구화가 경기 도중 찢어지자 다음 날 해당 브랜드의 주가가 급락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자 월드컵에서 카메룬이 뉴질랜드를 꺾고 극적으로 16강행 막차를 탔습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선제골의 주인공 은슈트가 화려한 개인기로 결승골을 터뜨려 첫 승과 함께 조 3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대회 챔피언 미국도 스웨덴을 2대0으로 물리치고 3연승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SBS 정희돈입니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루과이가 일본과 2대2로 비겼는데 히메네스의 헤딩 동점골이 팀을 패배에서 구했습니다. 밤이 된 지금도 일부 수도권과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사이 그치겠지만 주말에도 요란한 비와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충청 남부와 호남, 경남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리산 부근과 호남 동쪽 지역은 1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리겠고 일부 호남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내륙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 예보가 없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주말 내내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9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의 비는 내일 밤에 그치겠지만 호남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첫 장맛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첫 단락에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승리를 넘어, 우승을 넘어 우리의 노력은 계속된다. 넥스트 레벨을 향해 함께 달리고 함께 도전할 것이다.
우리는 넥센이다. 맨체스터 시티 오피셜 파트너 넥센 타이어. 바꿨지? 바꿨는데 확실히 더 예뻐졌네. 킴식스 이 아이 꼭 사야 돼. 업그레이드된 더 뉴 QM6 르노 삼성자동차. 나만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호텔스닷컴 10박을 모으면 1박이 무료니까. 호텔스닷컴 나를 위한 여행. DGB 대구은행이 어디예요? DGB요? 여기, 저기, 거기, 거기. 당신이 있는 곳이 DGB 대구은행. 하이난 너드니. DGB는 지금 뜨겁다. DGB 대구은행. 세상 어떤 맛보다 카레의 기억은 길다. 맛있다. 오뚜기 카레가 5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뚜기 카레. 초고농축 다우니. 아직도 은은하네. 유연제 3컵은 썼겠구나. 어머니, 다우니 한 컵이면 이만큼은 은은해요. 초고농축 다우니. 3분의 1컵이면 오래가는 향기가 톡톡. 초고농축 다우니. 혜미 말이 맞았어. 전 원래 앉았다 하면 졸려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이런 게 다 필요. 경험해보세요.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아로나민 골드.